정부가 최근 부양 의무자 제도를 일부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복지계에서는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임청각 석주 이상용 선생을 비롯해 독립운동의 산실이었던 안동에는 모든 가산을 독립운동에 쏟아부은 가문들이 많습니다. 반려동물 가구 천만 시대에 동물 화장시설 건립 추진이 잇따르면서 전국 각 지자체와 주민, 사업 주체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15세 이하 축구 꿈나무들이 참가하는 제12회 한국중등축구연맹 회장배 국제축구대회가 영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구름 많겠고 밤부터는 차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지만 낮 최고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고 또 새로운 계절도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아침 기온 대부분 20도 안팎에서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하게 느껴지는데요. 한낮에는 금세 기온이 올라서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츰 흐려져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가 내리는 시간대가 밤 시간대라 낮 시간대에는 바깥 활동하는 데 비로 인한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밤부터 시작된 비는 내일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예상 강우량 살펴보면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은 5에서 30mm, 경북 북부 지역은 최고 5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8월에서 9월로 넘어가는 이번 주는 일교차가 조금 더 크게 벌어지면서 초가을 날씨에 한층 더 가까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했다며 안동 임청각 석주 이상용 선생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독립운동의 산실이었던 안동에는 석주 선생뿐만 아니라 모든 가산을 독립운동에 쏟아부은 가문들이 많았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경술국치 107주년을 앞두고 69살 권대용 씨가 할아버지인 추산 권기일 선생 순국 기념비를 참배하고 있습니다. 추산 선생은 경술국치 2년 뒤인 1912년 종택 등 가산을 모두 정리하고 가족과 함께 만주로 망명한 독립운동가로 34살의 젊은 나이에 순국했습니다. 만주에서 태어난 그의 아들 권형순 씨는 고향에 돌아와 간장 행상을 하며 생계를 꾸렸고 맏손자도 중학교 1학년을 겨우 마칠 정도로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옛날에는 천석이 넘는 땅을 가지고 계셨는데 독립운동하러 가시면서 다 팔아가지고 아버지께서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까 자기 누울 한 평의 땅도 없이 평생을 고생을 하셨습니다. 엄청난 가산을 독립운동에 모두 바쳤는데도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 돌아온 것은 가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군 제대 후 택시를 몰면서 생계를 이어온 손자는 안동 시내에 잃어버린 종가를 재건하고 2020년 추산 서거 100주년 때 할아버지의 독립정신을 되새기는 게 마지막 소원입니다. 제 집은 종가가 없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옛날에 할아버지가 살던 그 모습으로 종가를 복원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추산보다 1년 먼저 가산을 정리하고 만주로 망명했던 석주 이상용 선생의 생가인 임청각에는 문재인 대통령 언급 이후 연일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복절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 번 더 언급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에 이제 문화재니까 자주 오고 싶은 마음에 오늘 가족과 오게 되었습니다. 독립운동의 산실인 안동에는 석주와 추산처럼 전 재산을 바친 독립운동가들이 많지만 어린 시절을 고달프게 보냈던 그들의 후손들은 여전히 안정된 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대대로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야 했고 친일파 후손들은 땅 찾기에 나서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생활조차 어려운 사람도 자식이나 부모 등 이른바 부양 의무자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최근 이 부양 의무자 제도를 일부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복지계에서는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77살 김모 할아버지는 지난 5월 수급자 신분을 박탈당했습니다. 아무런 교류도 없이 다른 지역에서 사는 딸에게 500만 원의 소득이 생긴 사실이
구청 전산망에 조회됐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나빠 일도 못하는 상황에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수당 등을 다 더해도 노부부의 한 달 수입은 50만 원에 불과합니다. 수급자 때 스스로 어려운 상태인데 거기다 더 붙여가지고 탈락까지 시키면 더 어려워지지. 두리고군, 달서군, 비상내거리 각각 다니면서 밥을 먹고 한테 채우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런 부양 의무자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약속했고 정부는 지난 10일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중증 장애인과 노인 가구에 대해서만 부양 의무자 조건을 해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거급여는 내년 10월부터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습니다. 생계와 의료 문제는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 가구부터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빈민 복지 관련 단체들은 당초 공약보다 후퇴한 정책이라며 완전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의무를 가족에게 떠넘긴다는 겁니다. 예전은 이제 영세민 제도라고 해서 국가가 시혜적으로 좀 도와준다는 측면이 강했다면은 군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이 최소한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 권리로서 보장하는 수급 권자라고 표현하거든요. 대구시에서는 2년 전부터 부양 의무자가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계층을 돕기 위해 이른바 시민행복 보장제도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예산이 13억 원에 그치는 등 지방 재정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근본적으로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 동물 화장시설 건립 추진이 잇따르면서 전국의 각 지자체와 주민 또 사업 주체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시설이 들어설 지역의 주민 반발도 만만치가 않아서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물 화장시설을 결사 반대하는 현수막이 도로 곳곳에 나붙었습니다. 동물 화장장 건립이 추진되는 장소는 다부동 전적기념비에서 불과 1km 떨어진 부근입니다. 주민들은 6.25 전쟁 당시 목숨을 잃은 호국 영령의 넋을 모신 역사적인 장소 주변에 반려견 화장장은 절대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이런 성역지에 이 동물 화장터가 말이 되겠습니까? 이래서 주민들 책 난립니다, 지금. 이걸 어떻게든지 막아보자. 지금 그런 주민들 심정입니다, 지금. 또 동물 사체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환경 오염이 유발된다면서 지자체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대규모 집회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6.25 역사 복원 사업을 추진 중인데 느닷없이 동물 화장터가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우리 분야회에서는 너무나 붕괴를 하죠. 지난 2015년 말 동물 화장시설을 허가하지 않았던 칠곡구는 사업자가 낸 행정소송에서 최근 패소해 2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심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할 거고. 가족처럼 생각하는 반려동물의 화장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이 요구를 충족시켜줄 장묘시설 설치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불법 장묘 행위가 끊이지 않는 데다 설치를 두고 지자체와 주민, 사업자 간의 소송 전까지 잇따르며 전국 지자체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가구 1000만 시대. 반려동물 사체 처리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관련법 제정 등 정부의 일률적인 규정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15세 이하 축구 꿈나무들이 참가하는 제12회 한국중등축구연맹 회장배 국제축구대회가 영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14개 팀, 해외 14개 팀, 모두 28개 팀이 참가해서 이달 31일까지 엿새 동안 열전을 벌입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5세 이하 한국 동군 대표팀과 비셀 고베의 경기. 한일전 못지않은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미래의 축구 스타를 꿈꾸는 선수들의 진지한 플레이가 그라운드를 뜨겁게 달굽니다. 올해는 국내 14개 팀과 해외 클럽 14개 팀 등 28개 팀이 모여 31일까지 열전을 벌입니다.
한국 팀들을 비롯해 말라가, 프랑크푸르트, 세레스 오사카 등 세계적인 유소년 클럽에서 뛰고 있는 청소년들이 대거 모였습니다. 영덕에서 저희 홈에서 열리니까 좀 애들끼리 뭉쳐가지고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좀 좋은 성적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남수단 15세 이하 국가대표 축구 선수단도 초청해 친선 교류에도 나섰습니다. 그 어린 선수들이 총칼을 들고 전쟁에 내몰리는 상황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이 축구를 통해서 꿈과 희망을 나누고 그리고 자기 장래에 대한 희망을 키운다는 얘기를 듣고 남수단 팀을 초청을 했습니다. 또한 참가 선수 가족과 응원단 등 수천 명이 영덕을 찾아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영덕군은 미래 월드컵 기대주들의 잔치인 이번 대회 기간 동안 선수단과 관람객을 위해 의료 지원과 교통 안내 등 행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차범근 전 감독이 28일부터 영덕에 머물면서 현역 시절 몸담았던 프랑크푸르트의 유소년 선수들을 격려하고 한국과 해외 클럽들의 축구 꿈나무들을 관찰할 예정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대회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부산 지역의 중앙버스 전용차로 BRT가 시행된 지 대략 9개월이 지났는데요. BRT 구간의 소요 시간을 측정해봤더니 낮 시간대에는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는 구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열악한 교통 환경을 곧바로 개선하기는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부산문화방송 류재민 기자입니다. 현재 부산시가 시행하고 있는 중앙버스 전용차로 BRT는 해운대 운촌 삼거리에서 동래 안락우체국까지 구간입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제 시간에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어 대체로 만족한다는 반응이지만 바로 옆 일반 도로의 교통체증은 더 심해 자가용 운전자들의 불만은 여전합니다. 제가 있는 이곳 해운대 운촌 삼거리에서 동래 안락우체국까지는 대략 8km 거리입니다. 직접 이 구간을 달려보겠습니다. 막힌 도로를 지나 얼마 뒤 보시다시피 자가용으로 20분가량 걸렸습니다. 같은 시각 버스와 택시도 각각 21분과 20분, 시간상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대 택시나 자가용은 교통정체가 매우 심해 소요 시간의 편차가 크다는 게 부산시의 설명입니다. BRT의 장점이 철도의 신속성과 정시성을 확보해 주는 건데 그 부분이 이제 만족스럽게 충족이 됐다고 보고요. 개선해야 할 문제도 하나 둘이 아닙니다. 안전과 관련된 미세한 문제라든가 또는 이제 도시 경관과 관련된 정류소의 디자인 문제, 그 지역 여건을 잘 감안하면서 해야 되겠죠. 부산시는 중앙 버스 전용 차로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지만 전국 최고 수준인 부산의 1인당 교통 혼잡 비용에다 40%대에 머물고 있는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까지 바로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최근 한 60대 장애인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갑작스런 폭우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동 휠체어에 구조적 문제가 있어 물에 닿으면 멈춰버리는 현상 때문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구조 개선이 시급합니다. 광주문화방송 송정근 기자입니다. 전동 휠체어를 타고 천변을 지나던 60대 장애인이 갑작스러운 폭우로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 전동 휠체어가 물에 닿아 작동을 멈추자 불어나는 물을 피하지 못한 채 급류에 휩쓸린 겁니다. 가장 위치가 낮은 모터 부위에 물이 들어감으로써 합선이 되고 또 작동이 멈추는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동 휠체어에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 걸까? 배터리 등 운행에 필수적인 주요 부품이 지면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부분에 위치해 있고 배터리는 방수가 되지 않아 물에 닿으면 바로 작동을 멈추게 됩니다. 실제로 전동 휠체어 수리 건수는 비가 온 다음 날 2배가량 폭증하는 등 비에 취약한 구조를 가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수리가 소나기 온 다음 날 배 이상 늘어요, 수리가. 왜냐면 우리 핸드폰 빠지면 핸드폰 못 쓰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비를 맞으면
이 완전 방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동 스쿠터나 휠체어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는데 이 브레이크를 푸는 장치도 뒤편에 위치해 있어 지체장애인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전동 휠체어의 경우 정부가 나서서 제품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명사고가 사회적 약자들이 노출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계적인 이 부분도 더욱 연구를 해서 좀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냐.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광주 전남 천여 명의 장애인과 노인들이 비 오는 날만 되면 위태로운 운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제2작전사령부의 공관병 사건을 비롯해 윤일병 사망 사건, 사단장의 성추행 사건 등 지속적인 군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군 인권 보호관 도입을 본격 추진합니다. 군 인권 보호관은 군 내의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권리 구제, 불합리한 차별 개선, 군 부대 내의 방문 조사, 군 인권 상황 실태 조사 등 군 내의 인권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내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 16개 시도와 함께 전국 순회 헌법개정 국민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의 토론회는 다음 달 5일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본권 보장 강화와 정부 형태 개편, 지방분권 강화 등 개헌 특위가 지난 8개월여간 논의한 개헌 쟁점을 중심으로 전문가는 물론 일반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토론할 예정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임대주택 입주 대기 기간이 전국 평균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대토론회에 따르면 영구 임대주택 평균 대기 시간은 대구가 6개월, 경북은 10개월로 전국 평균 16.8개월보다 짧았습니다. 또 제주 지역 임대주택의 평균 대기 기간은 70개월로 전국에서 가장 길었습니다. 한편 대구 경북 지역에도 주택을 보유하거나 외제차 등 2대 이상 차량 등의 자산을 보유한 영구 임대주택 입주자가 9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말 동안 초가을 날씨 만끽하기 참 좋았는데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은 구름이 많다가 차츰 흐려져 비가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는 시간대가 주로 밤 시간대에서 낮 동안 바깥 활동하는데 비로 인한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내리는 비의 양을 살펴보면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은 5에서 30,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은 10에서 많게는 5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츰 중국 산동반도 부근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흐리고 차츰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9도로 선선합니다. 하지만 낮 기온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청도의 낮 기온 32도 예상됩니다. 경북 남서 내륙 지역의 낮 기온 3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예천의 낮 기온 29도, 영양은 28도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의 낮 기온은 28도에서 31도 분포를 보이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를 일겠습니다.
8월에서 9월로 넘어가는 이번 주는 일교차가 조금 더 크게 벌어지면서 초가을 날씨에 한층 더 가까워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